넌 불법 체류자야?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25에 한국으로 추방당한 여성. 2번의 파양, 시민권 없는 삶,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낯선 조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일어섰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희는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서울의 어느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석 달을 보낸 뒤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기억도 없는 나이에 낯선 땅으로 건너가 미국인 부부의 딸이 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은희는 계속 울었다고 해요. 낯선 사람들 틈에서 혼자였으니까요. 첫 번째 양부모는 30대 백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였고, 아내는 교회 지역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교회의 깔끔한 2층 주택에서 살았고, 마당엔 잔디가 잘 깔려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은 은희가 4살이 되기도 전에 무너졌어요. 양부모 부부는 은희를 입양한 지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로 바빴습니다. 매일 밤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은희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은희를 돌볼 여력이 없다며 입양기관에 반환했어요. 마치 물건을 환불하듯이요. 입양기관 직원이 은희를 데리러 왔을 때 양어머니는 은희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내놓았어요. 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은희는 다시 보육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임시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일주일, 어떤 집에서는 한 달을 보냈어요. 집마다 규칙이 달랐고 사람들의 얼굴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6살이 됐어요. 그 시기 은희는 언어 발달이 늦었습니다. 집이 자주 바뀌다 보니 안정적인 환경에서 말을 배울 수 없었거든요.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어눌했고 발음도 부정확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은희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놀림의 대상이 됐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 은희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아무도 은희를 자기 팀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양부모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의 부부였고 이미 성인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주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은희는 이번엔 진짜 가족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새 엄마가 처음 안아줬을 때 은희는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부모는 은희를 입양한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위탁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목적이었어요. 한 아이를 입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나왔고 연말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희를 가족이 아니라 수입원으로 봤어요. 집에서 은희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전날 밤 쌓여있던 접시들을 전부 씻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거실과 주방을 청소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까지 최소 1시간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소, 빨래 개기, 저녁 준비까지 전부 은희 몫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은희에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일이 끝나지 않으면 저녁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없었어요.
은희는 양어머니의 헌옷을 물려받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소매를 걷어 올려야 했고 색이 발에 얼룩덜룩했어요. 신발은 너무 작아서 발가락이 늘 아팠습니다. 새 신발을 사달라고 했지만 양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은희를 더 심하게 놀렸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온다고 비웃었어요. 은희의 신발이 해져서 앞코가 터진 걸 보고는 다들 웃었습니다. 은희는 학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밤에는 차고에서 잤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잠을 청했고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양부모가 더 심하게 혼을 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너무 추워서 울었는데 양아버지가 차고 문을 확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안 하면 밖에 내쫓겠다고요. 은희는 밤마다 무서웠습니다. 차고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가끔 동물 소리도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첫 번째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진짜 엄마요. 그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자기를 찾고 있을까? 은희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학교에서 은희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났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은희 옆에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은희를 문제아로 봤어요.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희가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차고로 들어갈 수 있었고 새벽 6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은희는 10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학교 보건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교사는 은희의 멍든 팔과 야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희 몸 곳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때린 자국이었어요. 교사는 즉시 아동보호국에 신고했어요. 조사가 시작됐고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차고를 보고 경악했어요. 아이가 이런 곳에서 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어요. 은희는 양부모 집에서 분리됐고 다시 보육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파양이었어요. 양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벌금만 내고 풀려났어요. 은희는 그 소식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다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은희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언젠가 또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은희는 여러 위탁 가정을 거쳤어요. 어떤 집은 괜찮았고 어떤 집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성적을 올렸고 장학금을 받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믿었어요. 영어로 생각하고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랐으며 이 땅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출생 서류에 적힌 나라일 뿐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한국말도 한마디 못했고 한국 음식도 먹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은희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25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2학년이 되던 해 은희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스포츠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맥주를 서빙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고됐지만 팁이 꽤 쏠쏠했습니다. 주말엔 하루에 $100 넘게 벌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대체로 친절했고 매니저도 은희를 믿어줬습니다. 은희는 이 일을 1년만 더 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맥주를 늦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은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협박하듯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침착하게 손을 뿌리치며 매니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남자는 더 흥분하며 은희를 밀쳤고 은희가 뒤로 비틀거리자 남자는 균형을 잃고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놀랐어요.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은희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은희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매니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양측의 진술을 들었어요. 은희는 피해자였고 목격자들도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었어요. 명백히 남자가 잘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형식상 양측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남자의 신원은 곧바로 확인됐지만 은희의 신원조회는 이상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무전기로 여러 번 확인을 요청했고 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경찰관이 은희를 따로 불러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사회보장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민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은희는 시민권자가 아니며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입양됐다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 후 시민권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부모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은희는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상태라고 했어요. 경찰은 은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자신이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범법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에서 경계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매니저가 항의했습니다. 은희는 착한 아이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민법 위반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은희를 데려갔습니다. 은희는 구치소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공선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은희의 상황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부모가 입양 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는 평생 미국인으로 살았는데 법적으론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은 한마디도 모르는데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요. 변호사는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은희에게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법 체류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희는 항소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낮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사한 케이스들이 대부분 추방으로 끝났다고요. 며칠 뒤 이민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은희는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건 명백하다고 했어요. 은희가 변호사를 통해 탄원했습니다. 자신은 1살 때 입양됐고 평생 미국에서 살았다고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법은 법이라며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희에게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 안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스스로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된다고 했어요. 은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임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은희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답이 없었어요. 몇몇 친구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거리를 뒀어요. 매니저는 미안하다며 마지막 급여를 주었습니다. 팁까지 합쳐서 $800였어요. 은희는 그걸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한국 가서도 잘 살라며 등을 토닥였어요. 은희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은희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매일 다니던 도서관, 학교, 카페,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보였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요. 12시간 후 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은희는 홀로 공항 로비에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선 은희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안내판도 영어 표기를 찾아가며 간신히 읽었어요. 은희는 입양인 지원 단체에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와서 안내해 줬어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 일단 그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한국말로 뭐라고 물었지만 은희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니 기사님도 당황했어요. 결국 은희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원 단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은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은희처럼 추방당한 입양인이 한국에 생각보다 많다고요. 대부분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고요. 임시거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방 크기는 3평 남짓,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은희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돈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원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방 입양인들도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했습니다. 은희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지만 쉽게 늘지 않았어요. 좌절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한국어가 필수였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희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영어 강사 자리를 지원했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을 모른다는 이유로 떨어졌어요. 결국 은희는 영어학원에서 보조 강사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이었으니 생활하기엔 빠듯했어요.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학원에서 은희는 한국 문화를 조금씩 배워갔어요. 동료 강사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놓는 법, 어른한테 인사하는 법, 존댓말 쓰는 법 등을 배웠어요. 하지만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생긴 건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하고 행동이 외국인 같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은희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성실히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부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은희를 해고했습니다. 은희는 다시 실직자가 됐어요. 고시원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야간 알바는 힘들었어요. 밤새 서 있어야 했고 취객들이 가끔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 참았어요. 은희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은희를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라니. 은희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3개월 됐다고요. 남자는 은희의 발음을 듣고 미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자기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입양됐다가 추방당했다고 지금은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준호라고 소개했어요. 영어가 유창한 직원을 찾고 있다며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은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오라고 했어요.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준호는 은희에게 영어 실력을 테스트했어요. 은희는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월급은 250만 원에 시작하고 3개월 후 정식 직원이 되면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요. 은희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은희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해외 바이어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영어 서류를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희에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은희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실력도 좋다며 칭찬했어요. 은희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은희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은희는 준호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준호는 은희를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희가 힘들 때 도와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이 배려해줬어요. 은희도 준호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은희를 여러 곳에 데려갔습니다.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등 서울의 명소들을 함께 다녔어요. 은희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갔습니다. 1년 후 준호가 청혼했어요.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준호와 결혼하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은희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은희를 좋아하실 거라고요. 은희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준호 부모님을 만나는 날 은희는 긴장했어요. 한국식 예절을 배워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처음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은희의 사연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물었어요. 부모가 누구냐고,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요. 은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입양하였고 지금은 친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준호 어머니는 난색을 표했어요. 집안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항변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결국 준호는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계속 이야기했고 어머니도 결국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하고 친척들한테는 은희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요. 은희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준호와 결혼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은희 쪽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지원단체 직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은희는 준호 가족과 자주 만났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갔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늘 소외감을 느꼈어요. 특히 준호의 형수가 은희를 무시했습니다. 형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늘 학벌과 집안 이야기를 꺼냈고 은희를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어요. 시댁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은희에게 물었어요.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요. 은희는 커뮤니티 칼리지만 다녔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비웃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대학도 아니라며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자랑했어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계속 은희를 무시했어요.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한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한국 사람이냐고 핀잔을 줬어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형수는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은희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형수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희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은희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은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기 싫다고, 형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준호는 미안하다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형수가 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진짜 한국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모르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게 창피해요.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준호가 일어서더니 형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은희는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은희는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던 중 하버드 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했다고요. 성적도 우수했고 장학금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방되면서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도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준호가 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수님은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자랑하시지만 은희는 하버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요.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라면 은희가 훨씬 위라고 했습니다. 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버드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하버드 합격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2번이나 파양당하고 학대받고 추방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은희를 무시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은희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은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누구라도 은희를 무시하면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은희는 자기 아내이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도 당황한 표정으로 형수를 따라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도 말하지 않았으니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은희를 예전보다 잘 대해줬습니다. 명절 때도 은희 의견을 물어봤고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형수는 한동안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몇 달 뒤 나타났을 때도 은희를 피했습니다. 은희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은희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형수가 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도 은희를 더 잘 챙겨줬습니다. 1년 후 은희는 임신을 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은희를 잘 돌봐줬어요. 형수도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은희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기처럼 외롭게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은희는 아이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두 문화 모두에서 편안하길 바랐어요. 준호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퇴근 후엔 항상 아이와 놀아줬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희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가끔 미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도서관,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미국 입양인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은희처럼 추방당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요? 준호와 아이도 있는데 혼자 떠날 순 없었어요. 준호와 상의했어요. 준호는 은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은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은희는 고마웠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은희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젠 한국도 자기 집이 됐으니까요. 아들도 여기서 크고 있고 시댁 식구들도 이젠 진짜 가족 같았어요. 은희는 입양인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추방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국 적응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정서적 지원도 했어요. 은희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추방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여성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은희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비록 늦게 왔지만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은희는 문득 친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자기를 그리워할까? 은희는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관에 연락했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름은 김미정. 은희를 낳았을 때 나이는 19. 미혼모였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은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김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미혼모 시설에 있던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어렵지만 해보겠다고 했어요. 2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했고 아들 둘이 있다고 합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은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기억할까? 만나고 싶어 할까? 아니면 과거를 잊고 싶어 할까?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은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준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은희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안에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김미정이었습니다. 은희와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눈매와 코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은희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김미정 씨 맞냐고 1994년에 딸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김미정은 은희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김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왜 그런 걸 묻냐고요. 은희는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은희라고, 자기가 그 딸이라고 말했어요. 김미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은희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은희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내가 맞냐고, 살아서 돌아왔냐고 물었어요. 은희도 울음이 터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미정이 말했어요. 평생 은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은희를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낸 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요. 은희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2번의 파양, 학대, 추방까지. 김미정은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키웠어야 했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은 은희를 꼭 안았어요. 김미정이 설명했어요. 자기는 19에 은희를 낳았다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고 가족은 은희를 버리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했다고요. 그 후 김미정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지만 첫째 딸 생각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은희는 김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다고, 자기도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정은 고마워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은희와 김미정은 연락하며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은희는 이복 동생들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미정은 은희 아들을 무척 예뻐했어요. 외손자라며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자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김미정의 남편은 은희를 껄끄러워했습니다. 과거 일을 다시 꺼낸다고 불편해했어요. 이복 동생들도 처음엔 환영했지만 점점 거리를 뒀습니다. 은희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언니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은희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은희가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달랐어요.
형수는 은희가 주목받는 게 싫었어요. 하버드 합격 사실도 그랬고 이제 친어머니까지 찾았다니 질투가 났습니다. 형수는 은희를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명절 때였어요. 시댁에 모여 있는데 형수가 말했습니다. 은희 친어머니가 분식집을 한다며 비하하는 투로 말했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참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계속 자극했어요. 하버드 합격했으면 뭐 하냐고, 어차피 못 갔잖냐고 비꼬았습니다. 준호가 형수에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계속 그러면 정말 가만 안 두겠다고요. 하지만 형수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형수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은희를 칭찬하면 형수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가 선물을 하면 형수는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형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은희가 친어머니를 찾은 건 시댁 재산 때문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친어머니와 짜고 재산을 노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은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계속 의심을 심었어요. 은희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친어머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재산을 노린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은희를 계속 괴롭히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형수는 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한다고, 원래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주목받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은희는 준호 아내이고 손자 엄마라고, 당연히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수가 계속 이러면 가족 모임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했어요. 형수는 울면서 자리를 떴어요. 형도 난처한 표정으로 형수를 따라갔습니다. 은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어요. 은희 잘못이 아니라고, 형수가 문제라고요. 시어머니도 은희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가족 모임에 왔을 때도 은희를 무시했습니다. 은희도 형수를 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어요. 형수도 점점 은희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은희가 착하고 성실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형수가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자기가 질투해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은희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게 됐어요. 은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은희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은희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이젠 유창했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은희는 입양인 권리 운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추방당한 사람들을 위해 법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시위에도 참여했어요. 은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국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양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입양아 본인이 성인이 된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은희는 기뻤어요. 자기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으니까요. 은희는 법 통과를 위해 함께 싸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은희의 시민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특별 사면으로 다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바라던 일이었지만 이젠 한국도 집 같았습니다. 준호와 아들도 있고 친어머니도 있고 시댁 식구들도 있었어요. 준호와 상의했어요. 준호는 은희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족 모두 함께 가겠다고요. 은희는 고마웠어요. 은희는 결국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회복했지만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은희는 두 나라 모두의 시민이었습니다. 은희는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입양, 파양, 학대, 추방, 그리고 재기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은희는 강연도 다녔어요. 학교, 기업, 단체에서 초청했습니다. 은희는 자기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은희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25년 전 합격 통지서를 기억하냐며 다시 지원하면 우선 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웃었어요. 이젠 필요 없었습니다. 은희는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은희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유창했고 두 문화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은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친어머니 김미정도 자주 만났어요. 이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보냈고 서로를 챙겼어요. 시댁 식구들도 은희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형수도 이젠 은희를 인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은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은희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은희도 준호에게 감사했어요. 어느 봄날 은희는 벚꽃이 핀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들과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행복하다고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은희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겠다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희는 가족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은희는 그 모든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